1인 가구는 능력 있는 가장이자 자애로운 안사람이어야 한다는 문장이 정말로 인상 깊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책방주인 B급바치, 혹시나 하는 그 책도 읽는 여기는 B급 책방입니다. 물어보는 게 조금 민망하긴 한데 혹시 MBC에서 방영하고 있는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 알고 계신가요? 혼자 살고 있는 여러 연예인들이나 방송인들의 싱글라이프를 보여주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저도 한창 때는 그 프로그램을 하루가 멀다 하고 챙겨봤었습니다. 재방송도 보고 다시 보기도 보고 수도 없이 많이 봤던 기억이 아직까지도 생생합니다. 방송인들의 프로그램 바깥에서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도 저는 너무 재미있었고요. 거기다가 보여주는 일상이 싱글라이프라는 점도 저에게는 굉장히 큰 매력 요소였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그 프로그램을 잘 보지 않게 되더라고요. 뭐랄까요? 어느 순간 갑자기 저게 진짜 싱글라이프가 맞아? 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혼자서 살아가는 사람의 찐 싱글라이프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약간 싱글라이프의 로망? 그런 것들만 취사 선택해서 보여준다는 인상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프로그램이 보여주는 여러 방송인들의 모습에 크게 공감하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과 이 프로그램이 보여주는 이상 사이에서 괴리감을 느꼈었던 거죠. 일부 시청자들도 좀 저와 비슷하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것들을 진짜로 잘 보여주는 게 나 혼자 산다 고정 멤버 중에 한 분이죠. 기안84님의 에피소드를 보면서 야, 저게 진짜 자취남의 일상이지, 저게 진짜 싱글라이프지 라고 말하는 반응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나 혼자 산다를 열정적으로 시청하다가 그리고 또 시청하지 않게 되다가 혼자 산다는 것이 제 삶의 주요 화두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싱글라이프가 각 개인에게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또 사회적으로는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해졌던 거죠. 심지어 뉴스에서도 1인 가구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거나 그것 때문에 인구가 줄어드네, 세금이 줄어드네 하는 비판의 목소리도 심심찮게 들려왔었거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책은 이런 상황과 고민 속에서 우연히 읽게 된 책입니다. 그럼 책 소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책 제목은 혼자 산다는 것에 대하여 라는 책이고요. 저자는 노명우 아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님, 출판은 4월의 책이라는 출판사에서 담당했습니다. 저는 오늘 책에서 고독한 사람들의 사회학이라는 부제가 정말로 마음에 들었었습니다. 뭐랄까요? 저는 이 문장이 정말로 흥미롭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래 저의 관심사에도 딱 들어맞았었고요. 또 이 책을 통해서 개인성뿐만 아니라 사회 속의 개인 그 자체를 고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용들에서도 유추할 수 있다시피 오늘 책은 꽤나 균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사회를 바탕에 아주 잘 깔아놓은 다음에 그 속에서 살아가는 독립된 개인을 생각하게 도와주는 겁니다. 덕분에 남들은 모르겠고 나만 중요해 라는 극단적인 입장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말맞다나 이기주의를 지양하고 개인주의를 지향하는 분이라면 정말로 만족스럽게 읽을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책 혼자 산다는 것에 대하여는 크게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 싱글을 위한 나라는 있다, 2부 혼자라는 두려움, 우리라는 유혹, 그리고 마지막으로 3부 홀로서기의 사회학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앞뒤로 프롤로그와 에피소드가 한 편씩 붙어서 총 5단계로 책이 구성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책 전체의 흐름으로 살펴보자면 1부에서는 1인 가구와 관련된 사실들을 위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1인 가구가 얼마나 증가해왔었고 앞으로 어떻게 증가할 것인지, 역사 속에서 개인이란 개념은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 그런 사실적 내용들을 위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은 어떻게 보면 1인 가구의 억울함, 1인 가구의 서러움을 조금 풀어주는 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냥 로망으로만 비춰지는 싱글라이프에서 그 거품을 걷어내고 있는데요. 당장 이 책을 쓰신 노명우 교수님이 독신이라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랄까요? 외부인이라면 전혀 생각해보지도 못했을 1인 가구의 어려움을 정말로 세세하게 그리고 정말 진심을 담아서 대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로 구성된 가족과 비교하는 내용도 정말로 인상 깊었습니다. 여기서만 끝나면 살짝 심심하고 뭔가 비어있다는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책은 이를 예상했듯이 이 내용에서 조금 더 발전하는 내용까지도 저희한테 들려주는데요. 혼자와 단독의 필요성을 강조한 부분이었습니다. 이것들이 왜 필요한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그와 관련된 실제 인물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마지막으로는 건강하게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려면
어떤 게 필요한지를 이야기함으로써 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오늘 책을 읽으면서 인상 깊었던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럼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1인 가구가 가장 쉽게 받는 오해는 너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으니까 진짜 좋겠다 라는 말이 아닐까 싶은데요. 제가 대학생 시절에도 이런 이유 때문에 독립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을 정말 많이 봐왔던 것 같습니다. 이 오해가 오해인 이유는 딱 절반만 맞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살아가는 사람의 책임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책은 혼자 사는 삶의 대가를 가족 단위와 비교하면서 아주 재미있게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일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혼자 산다고 해도 의식주에 투여해야 하는 자본과 시간과 정성과 귀차니즘이 4인용 식탁에 비해 4분의 1로 줄어드는 마법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4인용 테이블의 행위자 네트워크에서는 안과 밖의 일이 지닌 중요성의 차이를 두고 일수 다툼이 벌어지고 젠더의 주도권을 두고 전쟁이 일어나며 그리하여 젠더로서 자신을 재구성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난다. 하지만 1인용 테이블에서는 생물학적 의미의 성과 사회적 젠더 그 자체의 차이와 뉘앙스 구별이 아예 실종된다. 역할로서 성이나 자연적 성이나 다 사라진다는 이야기다. 1인용 테이블에 앉은 사람의 성은 정확하게 중성이다. 그에게 여성적 영역과 남성적 영역의 분할은 교과서적인 이야기다. 1인용 테이블은 두 영역의 분할을 허락하지 않는다. 1인 가구는 능력 있는 가장이어야 하는 동시에 자애로운 안사람이어야 한다. 저는 제가 읽었던 수많은 문장 중에서도 1인 가구는 능력 있는 가장이자 자애로운 안사람이어야 한다는 문장이 정말로 인상 깊었는데요. 혼자서 사는 삶의 무게를 이보다 더 잘 표현한 문장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각자의 삶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1인 가구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짜잔! 물론 오늘 책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인 가구의 어려움만을 토로하지 않습니다. 그를 넘어서 1인 가구, 어쩌면 혼자의 필요성도 강조하는데요. 너무나도 진득한 관계 밀도에서 조금이나마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의 균형 잡힌 내용 덕분일까요? 저는 이 책이 더 좋아지더라고요. 이와 관련해서 수많은 내용이 있었지만 반드시 혼자 살 수밖에 없는 어떤 것이란 장에서 단독인의 개념을 말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백지장도 같이 들면 좋듯이 함께하면 좋은 일들이 분명 있다. 하지만 인간 사회는 절대적으로 혼자의 힘만으로 해야 하는 것도 있다.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은 분명 고독한 작업이다. 그 성찰이 고독한 이유는 성찰의 결과 우리가 허무와 마주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을 대신해줄 수 없기 때문이다.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은 오롯이 자신의 몫이다. 삶에 대한 성찰에서 타인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아니, 타인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때로는 삶의 성찰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삶에 대한 성찰을 타인이 대신하거나 대리하도록 명령할 수는 없다. 이것만 말해버리면 책을 읽는 입장에선 정말 막막할 것 같습니다. 책도 그걸 의식했던 걸까요? 단독인으로 살아갔던 실제 인물들 중에서 몇몇 사례를 끌어와 저희한테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철학자의 루소, 소설가인 톨스토이, 그리고 나스메 소세키가 그들입니다. 저는 이 중에서 장자크 루소의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겠습니다. 1762년은 루소의 삶에서 전환점이 되는 해이다. 루소를 만들어준 중요한 두 책, 에밀과 사회계약론이 출간된 것이다. 에밀과 사회계약론으로 루소는 유럽을 뒤흔드는 지식인이 됐다. 하지만 18세기의 루소의 주장은 불온한 것으로 취급받았다. 그가 살았던 당시 사회는 그를 수용하지 않았다. 에밀은 기독교인들을 불편하게 했고 사회계약론은 권력을 쥐고 있던 귀족들의 심기를 건드렸다. 중세질서의 양날개로부터 모두 위협을 받을 처지에 놓인 루소는 국외망명 생활을 시작했다. 그리고 두 권의 책을 남겼다. 하나는 고독한 산책자의 몽상이며 또 다른 책은 고백록이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사회로부터 불온시당한 사상가 루소는 그 사회로부터 분리되어 홀로 된 존재가 되었을 때 자신을 향한 길을 선택했다. 루소는 스스로 전례가 없는 일이라 표현했던 자신과 대면하는 일을 선택했다. 사회로부터 고립된 루소는 외적 투쟁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내향성의 길을 선택했다. 내향성의 세계에서 루소는 때로 위대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질문, 나는 누구인가와 마주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린 내용은 루소가 진득한 관계 밀도에서 벗어나고 자신에게 집중하게 되는 전반적인 이야기였는데요. 진득한 관계 밀도에서 벗어나서 자기 안의 목소리, 자기만의 방향성,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나름의 길을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게 조금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 역시도 주류 의견이 아주 강력하게 살아있는 집단과 다른 의견을 피력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를 생각해보면 상당히 외로운 시간이었고 좀 정신적으로
피로감이 있었던 시기인 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시간을 통해서 나는 어떤 길로 가야 하나, 나는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하나, 그런 것들을 정말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었는데요.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중요하고 좋은 시간이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에게도 이걸 한번 권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바로 이어지는 톨스토이나 나스메 소세키의 이야기까지 한 번에 다 말씀드리는 게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훨씬 더 좋습니다. 하지만 분량상의 이유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점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짜잔! 네, 오늘 영상에서는 책 혼자 산다는 것에 대하여를 간단히 소개해드렸습니다. 때로는 1인 가구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이를 넘어서 혼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도 있었는데요. 꽤나 균형 잡힌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는 책이었습니다. 물론 오늘 책에는 제가 말씀드린 내용 외에도 사회학 등 다른 이야기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인 가구에 관심 있는 분이나 현재 혼자 살고 있는 분이라면 오늘 책을 정말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책에서 아쉬운 점을 딱 하나만 꼽아보라면 좀 지나치게 빨리 출간됐다는 점입니다. 이 책이 출간된 게 나 혼자 산다가 처음 시작됐던 2013년이었거든요. 2013년 당시까지만 해도 1인 가구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높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1인 가구에 관심이 높아졌던 2016년 이후로 이 책이 나왔다면 보다 더 사랑받는 책이 됐을 겁니다. 여러모로 2020년에는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책이 워낙 많기 때문에 어쩌면 좀 중복되는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다소 심심하게 느끼는 대목도 없진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책 혼자 산다는 것에 대하여가 여태까지 읽은 1인 가구를 다룬 책 중에서는 가장 재미있는 책이었다는 걸 덧붙이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예쁜 댓글, 구독과 알람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저는 책방주인 B급밭이 혹시나 하는 그 책도 읽는 여기는 B급 책방이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